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의 핵심체인 KF-21 전투기가 초음 속의 벽을 뚫고 대한민국이 마침내 전세계 8번째로 초음 속 전투기 생산 국가로 등극하자 중국 언론들의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졌는데요. 중국의 인민일보에서는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한 특집 보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내용이 대한민국이 만든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마침내 초음 속의 비행에 성공을 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며 더 이상 군사력에서 한국은 중국의 아래가 아니라고 두려움을 나타냈는데요. 초음 속 비행을 넘어 스크리밍 비행까지 진행할 대한민국의 보람의 전투기를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군사무기 사이트인 신화닷컴 밀리터리에서 중국은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 속도 장착 무기, A사 레이더 등의 촉각을 곤두세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한민국이 엄청난 속도로 중국의 전투기 해외 수출 시장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어 그들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언론에서는 대한민국과 중국이 서로 무기 판매 시장이 겹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현재 세계 방산 수출 국가 3위를 기록하며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뛰어납니다. 물론 중국도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에 무기 수출을 진행하여 성과를 냈지만 전 세계적으로 10위권 범위 밖에 있어 우리 한국 입장에선 경쟁 상대로도 보고 있지 않는데요. 중국이 세계적으로 무기 수출이 제한적인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중국은 파키스탄과 공동 개발한 FC 샤오롱 전투기를 해외 수출용으로 생산을 했는데 대다수가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 있는데요. 미얀마와 나이지리아가 처음 중국산 전투기를 저렴한 가격인 대당 160억 원에 구매해 사용했지만 중국이 홍보한 스펙과는 달리 성능이 매우 낮게 나왔으며 낮은 엔진 성능으로 무장량의 한계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내구성과 정확성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중국산 무기의 실체를 앓고는 모든 나라들이 꺼려하고 있는데요. 결국 중국산 전투기를 선택하는 것보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FA-50 경공격기를 대다수의 나라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놀라운 무기 수출 실적에 중국 내부에서도 엄청나다고 놀라워했으며 FA-50 경전투기와 K9 자주포가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최근에는 천궁2까지 수출했다는 소식이 중국을 강타했는데요.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 역시 중국산 해외 수출형 전투기가 더 이상 발전이 없다면 KF-21 전투기는커녕 FA-50 경공격기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며 성능면이나 가격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의견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은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시제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시험 비행을 성공하고 시제 8호기까지 모습을 드러냈다면서 당초 예정보다 한참을 앞당겨 시험 비행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미국 로키드 마틴의 F-22 랩터 스텔스기와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고 5세대에 달하는 4.5세대 전투기라고 소개하며 성능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A사 레이더의 개발 동향 보고서 등 통합전자전 시스템에 특히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현대 공중전에서 중국처럼 물량이 많아봤자 고성능 레이더를 갖추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추락하는 게 현실인데요.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의 탐지 거리는 약 400km로 1m 미만의 표적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며 중국이 개발한 저급한 A사 레이더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수한 성능일 수도 있다는 경계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중국산 레이더로 RCS 값이 고성능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레이더의 탐지 가능한 거리가 고작 100km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을 정도인데요. 세계적인 항공 전문지를 포함한 군사 전문지는 중국산 레이더로 KF-21 전투기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KF-21 전투기가 반경 20km 이내로 접근해야 골프공 크기로 감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20km 이내 접근도 하기 전에 이미 KF-21 전투기에 격추당하고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중국 측에서는 자신들이 소유한 3세대와 4세대 이상 전투기가 약 1,400km 물량만큼은 이내 전술에 들어맞는 숫자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은 물론 미국까지도 상대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는 현재 4.5세대 세미스텔스 전투기로 개발이 되고 있지만 블록2와 블록3까지 성능 개량이 진행되면 완벽한 스텔스가 완성이 되면서 중국이 자랑하는 제220 전투기가 가진 저급한 A사 레이더로는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를 감지조차 하지 못하고 격추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민폐를 끼치고 있는 중국을 미국이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으며 미국산 F-35 전투기와 F-22 랩터가 뜨는 순간 3세대나 4세대의 전투기는 순식간에 사라질 건데요. 중국인들도 대한민국이 미국과 협력해 새로운 스텔스 기술을 확보할지도 모른다며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F-35A가 사용하는 AIA-120 암람 미사일이나 KF-21 전투기가 사용하는 미사일의 사거리를 따져보면 제220이 탐지할 수 있는 거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전투기 한 대로 많은 작전을 수행을 할 수 있으니 공군의 전력이 전쟁에서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한데요. 게다가 중국인들은 대한민국이 미국과 협력해 새로운 스텔스 기술을 확보할지도 모른다며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KF-21의 고도화에 엄청난 노력을 쏟고 있으며 초음속 비행시험의 성공함에 따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서 미사일 장착과 발사를 지상에서 테스트 중인데요. 기체를 안정하기 위한 볼트와 너트의 구멍만 10만여 개이기에 실제 상황에 맞먹는 압력을 10만 번이나 반복하며 날개의 손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투기 수명은 30년이지만 100년까지 견디는지도 시험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4.5세대 전투기를 완성해내는 순간 중국 전투기는 쉽게 무너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KF-21 전투기는 초음속 비행 이후 향후 4년간 2천여 회의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행거리와 이륙 중량 등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완성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중국의 위협에서 막강한 자주국방을 완성하기 위한 KF-21 전투기의 빠른 양산을 응원합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